2022년 첫 번째 CEO 리포트.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을 소장입니다. 자, 드디어 2022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2022년에는 우리 대표님들에게 호랑이 기운이 팍 가서 올 한 해 계획하신 바대로 성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CEO 리포트는 2022년도에 변경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변경되는 내용들 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세대 1주택 상가주택 12억 초과 시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과거에는요.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됐는데 12억 초과한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되는 거 올해부터 시작되는 내용이니까 혹시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대표님들이라면 이 점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택의 부수토지 배율이 변경됩니다. 이게 양도세 비과세 판정과 단기보유주택 양도세 등에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수도권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수토지가 5배까지가 인정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주택 부수토지가 3배수까지로 그리고 나머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다는 거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이 올해부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입니다만 올해부터는 10년으로 상향되어서 이제 상속세 납부할 때 좀 일시적인 자금의 문제점은 다소 이제 좀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가업 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자, 종전까지는 매출액 3천억 미만까지만 가업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이었는데 이게 하나 더 늘어서 4천억 미만으로 상향되었다는 점, 이 점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가 시설됐습니다. 현재는 물납으로 할 수 있는 게 부동산과 유가증권밖에 없었는데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해서는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한다면 물납으로 충분히 납부가 가능하다. 이 점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아무래도 절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문화재나 예술품에 대한 취득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도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직계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그 동거주택의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처럼 크게 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점도 꼭 체크하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는 잠시 후에 더 심층적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년 7월부터 2단계 건강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건강보험료의 부과 체계를 그 보유 자산에서 이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두 번째 단계가 올해 7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직장 가입자의 보수의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 부과가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종전까지는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보수 월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얘는 그 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표님께서는 다음 달 10일 날 나가는 것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직장 가입자 중에서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을 한다면 다른 소득이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죠. 올해 7월 이전까지는 현재 3,400만 원, 그러니까 다른 종합소득 기준으로 3,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로 건강보험 부담이 없었는데 올해 7월 이후부터는 이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2018년 때는 이게 7,200, 그 다음에 현재는 3,400, 이제 2,000만 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배당으로 인한 소득 분산이 그렇게 절세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게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급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급여를 주는 법인에서도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되고 물론 그
급여를 주는 조건들이 좀 맞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정관에 임원의 보수에 대한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고 뭐 그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된다라면 법인에서 충분히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배당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제 하나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종전에는 2천만 원 초과분, 다른 이자 배당 소득하고 합산을 해서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얘가 3,400이 넘어갔을 때가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7월부터는 그게 2천만 원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 과하게 배당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느 정도 대표님이 아무래도 주식집이 많을 텐데 배당으로 좀 많은 소득을 출처를 만드시게 되면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 스트레스가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보수월액 총액으로 건강보험료 내는 것 플러스 매월 11월부터 그 다음에 10월까지 1년 동안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 납부는 직장가입자는 완전 다르게 지역가입자처럼 개별로 본인이 직접 알아서 내야 되는 걸로 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 부담이 더 크다고밖에 느껴질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이 낮아집니다. 그 말은 엔간하면 이제 은퇴하고 나서 좀 재산이 좀 있다 이러면 아무래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대상이 될 확률이 좀 높아지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직장가입자인 대표님들에게 피부양 조건이 성립되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배당을 조금 과하게 해주시는 경우에는 이게 또 지역가입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에는요. 그러니까 종전이라 하면 지금을 말합니다. 지금은 소득 기준으로 종합소득 기준 3,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플러스 소득월액의 그 부과가 되는 조건하고 똑같았죠. 근데 얘가 2022년 올해 7월 이후로는 2천만 원으로 하향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아무 재산도 없는 자녀한테 올해는 3,400만 원까지 이제 배당을 쳐줘도 지금은 그냥 뭐 3,400은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3,100만 원 정도까지 배당을 치면 3,400의 종합소득이 안 되니까 그 지역가입자 대상이 안 됐는데 이게 이제 2천만 원으로 바뀌니까 배당을 2천만 원 이상 하게 됐을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문제도 있고 건강보험의 문제도 생긴다라는 거, 이 점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재산 기준으로는 현재 5억 4천의 과표 기준에서 3억 6천의 과표 기준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제 엔간한 주택을 보유하거나 엔간한 오피스텔 같은 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야, 이게 이제 쉽지 않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보게 되면 우리 자녀에게 배당을 하는 것도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성년 자녀,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자녀에게 배당을 해줄 때도 역시 건강보험에 그 좀 이슈가 생기고, 나에게 즉 최대 주주인 대표이사가 배당을 받아가는 것도 역시 건강보험료의 그 부과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종전에 뭐 배당으로 아니면 대표님의 급여로 분산해서 뭐 소득을 가져가는 이 절세 전략에 좀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과세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이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좀 줄어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건강보험 2단계가 적용되는 걸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 소득 중심으로 부과가 전환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이제는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해당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현재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서 지역가입자 이 조건이 있는데 얘가 이제 1,000만 원 미만, 금융소득 1,000만 원 미만의 소득자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보험료 이슈는 두고두고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본인의 은퇴자금이라든가 본인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에서 이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찾으셔서 이제 좀 적용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웰스기업 연구소에서는 이 달라지는 건강보험, 그 다음에 대표님들이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할 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정성을 다해 좋은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2022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대하고요. 이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우리 중소기업 화이팅을 외쳐보고 이번 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눌러두신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